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아침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중요한 뉴스들을 여러분들께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제 홍준표 의원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우연히 대구에 있는 동화사에서 만나서 이 조계종 총정인 진제 스님을 방문하는 시간에 만난 것으로, 전부 다 우연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난 것은 뭐 우연이든 의도했든 간에 뭐 우연이라고 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렇게 고위 정치인이 그야말로 이 똑같은 시간에 만난다는 게, 그 유명한 진제 스님을 만난다는 게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진제 스님이 똑같이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난다고 약속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그거야 뭐 우리가 뭐 증거가 없으니까 놔두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만나고 나서 그 소회를 페이북에 올린 그 글,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정치권에 상당히 회자되고 있다. 그래서 그 말 뜻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이제 올렸냐면, 그 말 중에 난드호도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냐. 이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안철수 대표는 과거 대선을 노리다가 이번에 서울시장을 다시 노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철수 대표, 뭐 누가 보더라도 서울의대 나오고 서울의대 교수했으니까 뭐 최고의 인재인 것만은 틀림없죠. 그렇지만은 너무 인재가 내가 인재다라고 똘똘하다 하고 나서고 돌아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좀 바보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사람이 끄는 것이죠. 이 안철수 대표를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것을 소회를, 이 한자 성어 내자를 동원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에 더 회자하고, 이 기쁜 뜻이 어디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엄청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화의 표면적 대상은 이 오세훈 전 시장이 안철수 당 입당 문제, 그리고 본인의 서울시장 출마 문제를 연계시켜 가지고 이거 콩가루 주말이냐, 누구 마음대로 이러냐. 그래서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격노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홍준표 의원의 이 페이북 글이 더 인구에 회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페이북을 보면 평생을 낭중지추의 삶을 살고자 했는데, 낭중지추, 금년부터는 난득호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요구를 해서 참 난감하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를 보니까 일리가 있어 보인다. 빈 구석이 있어야 사람이 몰려든다고 하는 것은 YS를 봐도 정치적으로 이미 입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낭중지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땀 똑똑하다, 누구 도움도 없이 이렇게 내가 잘났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낭중지추예요. 홍준표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오른 본인의 정치 이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난득호도의 사전적 의미는 빛나는 물건을 흑칠 또는 풀칠을 해가지고 흐릿하게 보이게 하기가 굉장히 난득 힘들다 이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똘똘하다는 것을 감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감추고서 바보처럼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천재가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바보처럼 처신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천재다라는 말의 뜻이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자 병법에 나와 있는 허허시실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자기가 뜻하는 말을 쉽게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고, 또 이 홍준표 본인도 다 이런 말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 낭중지추를 살라고 했는데 난득호도처럼 살아라고들 이번에 올해가 들었으니까 사람들 하니까 참 어렵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대선 나가야 되잖아요. 내년 4월 달에. 그럼 내가 잘나서 대통령 가면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사람들이 안 따라준다 이거예요. 그러니 참 어렵다, 난득호도로 살기가. 이렇게 본인의 처지도 의미해주는 그런 이 사자성어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성어는 청나라 때 이 화가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청나라 초기의 화가. 그리고 또 시인이었는데 정섭, 그러니까 흔히 이 판교를 따서 정판교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말을 이제 홍준표 당 의원이 쓴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법조계에서 지금 현재 중앙지법원장 민중기 중앙지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해서 금년도 이제 2월에 법관 인사가 있게 되는데요.
뭐 무려 70여 명,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여 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0여 명이 사표를 낼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민중기 중앙지법원장은 본래 임기 2년을 넘어서 3년 가까이, 중앙지법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법원이 아니겠어요? 지방법원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장기 집권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임기는 뭐 한 3년 정도 남았지만은 이 조기 퇴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민중기 원장의 경우에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하고는 서울법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바로 뭐냐? 이분이 이 양승태 사법원장, 대법원장, 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 당시에 법원행정처가 이 박근혜 정부, 박근혜 청와대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발표했다는 것이죠. 문건을 발견해서 이것을 발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승태 원장 이 구속시키는데 엄청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70여 명이나 대거 나가냐면, 지금 현재 법원 판사들 잘못 판결하면 잘못이 아니라 여권의 뜻에 맞지 않게 판결이 내려지면 뭐 이 탄핵하자고까지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원 외적인 이 전국 환경이 법원 판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압박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판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실제로는. 그런 이 정치적인 외풍이 하나가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면요, 이 전관 이 예우하는 법안, 그러니까 이 전관 변호사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법관의 대규모 사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역시 다 추미애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저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죠. 전관예우 변호사 제도 없어져야 돼요, 사실. 근데 이거 없어진다는 말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십 년 계속됐는데 이거 진짜 어떤 방법으로 없애야 될지 보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판사나 잘 나가는 검사들이 사직하고 나오면 1년에 수백억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다 알려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1년에 뭐 몇백억씩,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몇백억씩 1년에 버는 사람들. 이런 시대는 이제 종언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법관들 70명 하는 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가지고 이 외풍을 못 막는 데 따른 이유도 있기 때문에, 김명수 뒤늦게 지난 4일날 올렸죠. 14쪽짜리 시무식에서 재판 독립 침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하였는데요. 이 정치적인 수사로 읽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 아무리 진보 좌파 이 법관 출신이고 그 다음에 현 정권과 코드를 맞춘다 하더라도 대다수 이 법관들은 정치적인 외풍과 관계없이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그런 판사들이 이번에 대한민국을 지켜낸 거 아니겠어요? 노무현 부장판사를 필두로 해서 임정혁 부장판사, 그 다음에 홍순욱 부장판사, 그 다음에 전광훈 목사, 이 무죄 석방한 허선아 부장판사. 이 허선아 부장판사는 아직 좀 덜 알려진 것 같아요, 언론에. 전광훈 목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허선아 부장판사도 전광훈 목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그런 판결을 내린 용기 있는 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허선아 부장판사,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금년 연초 그래도 우리 국민들에게 기대를 주는 법치주의를 정부 여권이 마음대로 무너뜨리기는 이 법원이 지켜주는 방파제들이 있구나 해서 든든한 이 판결을 내려준 4명의 판사들인데, 이런 훌륭한 판사들한테 외풍 김명수 대법원장이 똑바로 지켜줘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음 소카, 몇 달 전에 지난 가을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직자 몇 명하고 찾아갔잖아요. 찾아가가지고 서울시장 영입하는구나, 이런 풍문이 많이 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바로 어제 본인의 페북을 통해서 절대 나가지 않는다. 민주당도 이제 지금은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자기가 노무현 정부 때 인수위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 본부장을 맡은 정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기득권 정당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다. 국민의힘도 지지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은 변화와 혁신을 꿈꾸는 미래 세대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본인이 본인의 정당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이게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3지대 정당을 본인 스스로 완전히 독특하게, 이게 바로 누굽니까? 안철수식 정치판에 뛰어드는 길이에요. 안철수 지금 당대표 그랬잖아요. 저 신정착했다. 새로운 정착했다. 해가지고 정당 만들고 박원순이 시장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재용 이 대표가 결국은 이 미래를 얘기하고 젊은 세대를 얘기하고 그리고 가장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즉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젊은 세대를 돕는 일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사회에도 가장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여 년간 그래왔듯이 사회혁신을 꿈꾸는 소설 벤처 기업가가 그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투자하고 옆에서 돕는 소셜 임팩트 투자가의 역할을 앞으로도 힘 닿는 데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죠. 안철수가 당시에 박원순을 서울시장으로 밀고 본인은 타이틀 없이 정치를 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음 이재용 이 소카 이 대표가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김부성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이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가지고 MBC입니다. 국민의힘이 기업가 출신이 누군가를 영입해서 안철수 대항마로 내세우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엘못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엘못이 이재용 딱 떨어지잖아요. 요거와 이것을 의식해서 한 발언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검찰 인사. 1월 말이 1월 중하순이 뭐 내일모레가 1월 중하순이에요. 지금이 1월 12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위직 검사에 대한 인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당연히 인사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박범계가 최근에 지난 4일날 출근길에 이번에는 좋은 인사하겠다. 검찰총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누가 지금 현재는 장관이죠? 추미애가 장관이에요. 박범계는 내정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작업은 누가 하느냐? 심재철이가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왜? 검찰국장이니까. 검찰국장이 검찰 인사하는 자리잖아요. 이것을 최근에 이 심재철이가 이 박범계한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업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인사안을 짜겠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이 박범계가 난리를 쳤다고 그래요. 예.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말이 주의지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박범계가 누굽니까? 추미애보다 쌤은 세죠.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닌 게 박범계예요. 여러분들. 박범계는 중고등학교부터 더 폭행하고 다닌 사람이잖아요. 예, 조폭 수준의 활동을 한 것으로 이미 자기 자서전까지 다 나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에도 이 헤드록 해가지고 이 CCTV에까지 다 걸려서 27일 날 재판에 나가서 제가 보기에는 중범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판사들이 또 이 검찰에서 자기 직속 상관인데 이거 참 이익충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피의자를 갖다가 지금 법무장관에 앉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사 가지고 추미애하고 사실은 박범계하고 정면으로 한번 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추미애가 마지막 인사까지 하고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문제를 두고 지금 현재 추미애와 그리고 박범계가 일전을 불사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여러분들 윤석열 총장 차기 내년에 과연 내년이 아니죠. 이제 금년이죠. 7월 24일 날이 임기 마지막 날인데 임기 끝나고 나서 대권에 바로 진입할 거냐 말 거냐 많은 논란이 아니고 이 예상들 전망들 그야말로 이 백가쟁명식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일보의 장세정 논설위원이 충남 논산까지 가가지고 이 파평윤 씨,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아버지가 논산 출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종친의 그 종중 어른들을 쭉 만나서 취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건 파평윤 씨는 꼿꼿하게 그렇게 정치판에 쉽게 끼어드는 그런 집안이 아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아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나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모든 게 장단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평윤 씨가 이렇게 서로 진보와
그리고 보수로 이 정치판이 달라지듯이 이 파평융시 내에서도 나가는 게 좋다. 아니다.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이 장세정 논설위원이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세정 의원의 마지막 결론이 재밌어요. 논산에서 지척인 공주 마국사에서 머리를 깎았던 백범 김구 선생이 생전에 애송했던 야설이라는 예시가 불현듯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취재를 쭉 마치면서 야설이라는 예시가 떠올랐는데요. 야설 그 시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풍부한 상상력으로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답설야 중거, 즉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불수호란 행위라. 그래서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마라. 금일 행적이니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 수작 후 인정이다.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사상,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그야말로 현직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지금 기염을 통하고 있는 이 상황 매우 이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백범 김구 선생이 그 좋아했던 야설이란 예시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의미해 보시고 각자 전망을 한번 해보십사. 이렇게 저는 한번 여러분들께 판단을 밀어보겠습니다. 이제 김진욱 공수처장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윤한홍 의원이 법사위 소속이죠. 이 관련 자료를 탄핵과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했어요. 뭐냐면 노무현 탄핵, 그 다음에 하나는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죠. 노무현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반대인데 이 정반대의 의견을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이 과거 학술지에 실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노무현 탄핵은 탄핵 요건을 헌재가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 헌재가 노무현 탄핵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갖고 있어요. 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탄핵 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 이란 제목으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비교 분석하면서 학술적 시각을 개진한 글이 탄핵 요건으로서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 이런 제목의 논문을 2017년 8월 학술지인 저스티스에 실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 연구관일 때 실었어요. 그래서 노 대통령에 대해 헌재는 3가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서도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탄핵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의견입니다. 즉 뭐냐면 노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이유로 이제 탄핵을 기각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지나치게 탄핵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해석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파면받을 대통령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윤한홍 의원의 해석으로 볼 때 김 후보자가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대통령 탄핵의 요건으로 인식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야당 인사 탄압용으로 쓴다면 이는 거꾸로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야당 인사 탄압으로 쓰면 바로 탄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제 마지막 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김학의 불법 이 출금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서류도 불법, 사건 번호도 불법, 그 다음에 문서 관인도 불법. 이 불법에 개입된 사람들, 지금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성윤 지금 현 중앙지검장, 당시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했어요. 그 다음에 이규원 검사, 이 사람은 수사권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 파트에 직접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수사권을 행사해버렸어요. 이런 게 이제 문제고, 그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이 전부 다 보고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김학의 출금날
이 단톡방 11명 법무부 출입국 관리 직원들, 이 단톡방에 보면 그 당시에 이런 문제점들을 우려하는 이런 이 카톡 메시지들이 전부 밝혀졌어요. 이것이 이제 그날 내용들을 쭉 보면요, 단톡방의 내용을 보면 3월 22일 날 밤 10시 25분에 발권 수속을 했고, 23일 날 0시 8분에 이규원 검사 명의로 긴급 출금 요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0시 39분에 이 카톡방에 뭐라고 올라오냐면, 요청 기관이 중앙지검이 아니에요. 양식도 간인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10시 40분에 과장님도 보시고 걱정을 했다. 그러니까 새벽 이제 3시 8분이에요. 다 상황이 끝난 상황입니다. 이규원 검사 명의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사가 법무부에 접수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 18분에 진상조사단이 검찰이 아니라 문제가 검토되고 있겠네요. 이렇게 지금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 9시 54분 김학의 출금이 법무부로부터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0시 39분에 검찰 내부에서 동부지검으로 하려는 듯 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검에는 이거 없잖아요. 수사권이. 대검 이규원 검사. 이게 여기에 이성윤 검사가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52분에 또 본부장이 계속 끙끙거리다면서 계속 시달리다가 결국 우리가 제지한 거구나. 그러니까 상황 종료 후에 밤 9시 13분에 3월 23일 날 네이버 난리네요. 김학의 곧 재수사. 위법한 출국 금지 주장 기사와 관련해서 네이버가 난리 났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날 밤 9시 14분에 크크크 하면서 장관님이 금일봉을 출두하다. 발빠른 대처를 했다. 아니야. 지금 위법인이 많으니 그런 얘기도 있고 불법성 논란이고 나발이고 놓쳤으면 간담이 선언하다. 요렇게까지 카톡방이 불이 났어요.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일보 사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라.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개혁이 돼가지고요. 특임검사는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임검사 이 건의를 윤석열 총장이 할 경우 추미애가 거부하면 이건 추미애가 책임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박상기 이성윤이 불법 조작 은폐의 공범이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냐. 이런 지금 현재 요지의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법조계에서는요, 이런 경우에는 이성윤, 그 다음에 박상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감찰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지금 법조계에서 의견이 대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아침 첫 번째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바로 이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출금, 이 김학의 차관의 불법 출금 금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비판 여론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그리고 이규원 검사, 그리고 그 배후에 청와대는 완전히 개입이 전혀 안 돼 있는지, 청와대는 이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청와대가 유무형의 어떤 개입을 했는지 반드시 책임을 찾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2019년도 3월 18일 날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은 명운을 걸고 김학의 사건을 똑바로 수사해서 원인을 찾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해라. 요 얘기를 딱 하니까 23일 날 새벽에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불법으로 출금을 시켜버렸어요. 출금을 시키기 전에 이 출입국 기록 사실을 그야말로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177번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김진욱 공수처장의 지론에 따르면은 탄핵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한 감찰권이 아니고요. 정식 수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논평 마음에 드시면요. 많은 주변 분들께 공유, 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